미소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는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은반지가 있었다. 반지의 안쪽에는 희미하게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미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 반지를 물려주며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 진정한 운명을 찾아줄 거란다 라고 말하곤 했다. 또한 미소의 목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나비 문신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있었던 이 문신은 그녀가 숨기고 싶어 하는 특별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늘 긴 머리카락으로 이 문신을 가렸다. 이것은 그녀의 잊힌 과거와 앞으로 드러날 특별한 운명을 암시하는 작은 씨앗이었다. 그녀는 가끔 꿈에서 거대한 저택과 그림 같은 정원을 보곤 했지만 깨고 나면 늘 희미해져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미소는 동생의 사채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사채업자들은 동생의 빚을 갚지 않으면 어머니의 치료를 중단시키고 동생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미소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빌리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강 회장이라고 소개했고 그녀의 사정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김미소 씨, 내가 자네 동생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책임져 주지. 그 대신 자네는 내 아들 강민준, 준킴과 하룻밤을 보내야 하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마치 물건처럼 다루는 듯했다. 미소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다.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의 남자와 그것도 하룻밤이라니. 그녀는 비참함에 눈물이 흘렀지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녀는 자신이 팔려가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김미소 미소는 강 회장의 거래에 따라 그의 아들 민준과의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낯선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비참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채 태워져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웅장하고 오래된 저택의 모습은 그녀의 작은 세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방에 홀로 남겨졌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고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강민준이라고 예상했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날카롭고 이성적인 눈빛.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미소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침대 반대편에 앉았다. 그에게서 풍기는 싸늘한 기운은 미소의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강민준 대신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강민준의 방탕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미소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자, 이걸 마시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미소는 의심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리병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알싸하고 쌉쌀한 약초향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그녀가 약물을 마신 것을 확인한 후 침대 위로 쓰러뜨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다. 미소는 의식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남자의 팔에 있는 익숙한 문신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전설 속 용문양과 똑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오래된 은반지에 새겨진 용문양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목 뒤 늘 숨겨왔던 나비 문신이 알 수 없는 열기에 반응하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그의 손이 그녀의 목 뒤에 닿았고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아래 숨겨진 나비 문신을 발견한 듯 잠시 멈칫했다. 미소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미소는 낯선 침대에서 깨어났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어딘가 모르게 노곤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충만감에 휩싸여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남자는 이미 떠난 듯했다. 그녀는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섰다. 어제의 비참함과 두려움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소는 급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가족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어머니가 주신 은반지를 만져보았다. 반지의 용문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한편 이준호 리준호 30세.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글로벌 홀딩스의 CEO였다. 그의 비서인 박민준, 박민준은 초조하게 밤새도록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실 준호는 전날 밤 자신의 할머니 이수연, 엘리 수연과 이모들이 꾸민 계략에 휘말려 있었다. 그들은 준호에게 약물을 먹여 강제적으로 정략 결혼 상대와 동침하게 만들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준호의 의지를 꺾고 그를 조종하여 JS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준비한 신부는 이가영, 리가영, 또 다른 재벌가 영애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민준에게 팔려온 미소가 준호의 방으로 잘못 인도되었던 것이다. 준호는 아침에 깨어나면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어젯밤의 희미한 기억에 시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낯선 여인의 얼굴과 목 뒤에 있던 신비로운 나비 문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향기와 온기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을 느꼈다. 평생을 이성과 논리로 살아온 그였지만 알 수 없는 강렬한 중독성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옆자리를 더듬었다. 여인은 사라졌지만 침대 시트 위에는 그녀의 것이 분명한 작은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머리핀에는 섬세하게 작은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머리핀을 움켜쥐었다. 그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왜 자신의 방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녀에게 이토록 강렬하게 이끌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그녀를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 최대한 빨리 그녀를 찾아야만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집착과 탐색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뒤바뀐 하룻밤의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미소 킴 미소는 낯선 저택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녀는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기억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정신없이 길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왜 자신을 미안하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제 강 회장의 아들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다시 절망감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강 회장과의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동생의 빚도 해결되고 어머니의 치료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강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미소,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도망쳐 네 동생 빚은 없던 일로 하겠다. 그리고 내 어머니 병원에서도 당장 내쫓을 거야. 그의 말은 매정했고 미소는 다시 한번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매달려 애원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미소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생의 빚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당장 어머니를 퇴원시켜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 글로벌 홀딩스의 CEO 이준호 리지한는 밤새도록 그날 밤의 여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희미한 얼굴목 뒤에 나비 문신,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나비 머리핀 조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는 비서 박민준, 박민준에게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단서는 너무나 부족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꼈던 강렬한 이끌림과 중독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했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요정과 같았다. 준호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는 그녀가 남긴 머리핀 조각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 섬세한 나비 문양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짧게 보았던 한 소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목 뒤에 작은 나비처럼 보이는 붉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했다. 준호는 답답한 마음에 서재를 뒤지다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 그의 모습과 함께 그의 어머니와 어떤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여자아이의 목 뒤에는 희미하게 나비 모양의 무언가가 보였다.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의 여인이 어쩌면 그때 박민준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그 여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자가 강 회장의 저택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소라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준호는 민준의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김미소,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방에서 희미하게 들었던 신음소리 속에서 그 이름을 들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강 회장,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약물을 먹였던 자들의 배후에 강 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준호는 즉시 민준에게 지시했다. 당장 김미소라는 여자를 찾아 그녀의 어머니 병원비는 즉시 전액 지원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줘. 그리고 강 회장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미소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강 회장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쫓기는 나비 김미소. 그녀를 향한 그의 엇갈린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그림자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모든 것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김미소는 강 회장의 매정한 통보에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사채빚, 그리고 갈 곳 없는 신세까지.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힌 듯 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미소를 자신이 주최하는 상류층 파티에 전시하여 망신을 주고 이준호, 리지한에게 도발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한편 이준호는 미소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미소가 남기고 간 나비 머리핀과 그녀의 목 뒤, 나비 문신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비서 박민준, 박민준의 철저한 조사 끝에 미소가 강 회장의 저택에서 목격되었으며 현재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강 회장이 미소를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분노에 휩싸였다. 궁극적인 시험의 무대는 강 회장이 주최하는 기부자 감사 파티였다. 이 파티는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사교계의 핵심 행사였고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과 강민준의 입지를 과시할 예정이었다. 그는 미소를 파티에 초대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파티 당일 미소는 강 회장 측에서 보내온 화려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진열대에 놓인 상품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었다. 그녀의 목 뒤 나비 문신은 드레스 때문에 반쯤 드러나 있었고 그녀는 불안감에 자꾸 손으로 문신을 가리려 했다. 강 회장은 미소를 마치 전리품처럼 사람들 앞에 서며 비웃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저의 아들 강민준 군의 옆자리를 빛내줄 김미소 양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순수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강 회장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주위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소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고개를 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의 손에는 불안감에 어머니의 용문양, 은반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때 연 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이준호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준호 대표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시니 영광입니다. 강 회장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준호는 강 회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강 회장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준호의 시선은 강 회장 옆에 서 있는 미소에게로 향했다. 미소는 준호의 눈빛에 당황했지만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강 회장은 준호의 시선을 눈치채고 비웃었다. 아, 혹시 저 김미소 양을 말씀이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미소 양은 이제부터 저희 강민준의 여인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는 강민준에게 미소의 손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강민준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미소의 손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재빠르게 강민준의 손을 쳐내며 미소의 손목을 잡았다. 강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제 사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강 회장은 준호의 돌발 행동에 분노했다. 이준호 대표, 지금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이 여자는 제가 점 찍어둔 준호는 비웃었다. 강 회장님, 당신이 그녀를 거래하려 했던 밤, 그녀는 제가 의도적으로 당신 아들 대신 제 방으로 데려온 여자입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당신이 그녀에게 가하려던 불의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준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강민준은 어이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미소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 뒤 드레스 위로 살짝 드러난 나비 문신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문신 기억하십니까, 강 회장님?
그리고 이 용문양 반지도. 준호는 미소의 손에서 반지를 벗겨들고 강 회장에게 내밀었다. 이 여인은 바로 20년 전 강 회장님이 폐가로 몰아넣은 김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제가 보호하기로 맹세했던 아이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토록 탐냈던 선조의 용유물을 찾아낼 유일한 열쇠이기도 하죠. 그녀의 목 뒤 나비 문신은 김씨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준호의 폭로에 강 회장은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졌다. 그는 미소를 단순히 가난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의 유일한 증인이자 그가 찾던 숨겨진 보물의 열쇠였던 것이다. 강 회장이 노리던 용유물은 김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관련된 상징적인 물건이었다. 준호는 오래전부터 김씨 가문의 몰락과 강 회장의 악행을 조사해왔으며 미소가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알고 그녀를 보호하고 강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특종을 잡기 위해 난리였다. 강 회장은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모든 추악한 민낯과 욕망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준호는 미소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미소 씨,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준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팔려가는 줄로만 알았던 밤이 사실은 자신을 구원할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은 이제 가장 빛나는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다. 강 회장이 주최한 기부자 감사 파티는 이준호, 엘리 지한의 폭탄 선언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의 섬광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김씨 가문의 후계자라고 말도 안 돼. 강 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묻혔다. 그의 아들 강민준, 강민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강 회장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김미소 미소는 준호가 자신을 향해 내민 손과 진심 어린 눈빛에 얼어붙은 듯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차가운 CEO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목 뒤 나비 문신과 손에 든 용문양 은반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바로 그때 준호는 미소의 손을 꽉 잡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엄이 넘쳤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준호는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 회장님, 당신이 20년 전 김씨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모든 악행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김미소 씨는 그 비극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후계자이자 당신이 그토록 탐냈던 선조의 용유물을 찾아낼 열쇠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재빠른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이준호, 너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후회하게 될 거야. 준호는 비웃었다. 제가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제 유일한 후회는 진실을 더 빨리 밝히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는 비서 박민준,
박민준에게 눈짓했다. 대형 스크린의 강 회장이 김 씨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해 저질렀던 불법적인 거래 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강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강 회장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김 씨 가문의 주식 가치를 조작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강 회장이 미소를 강민준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계획과 그 과정에서 준호가 어떻게 그 계획을 역이용하여 미소를 보호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공개되었다. 장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김씨 가문 비극의 전말 드러나라는 헤드라인을 외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렸고 강민준은 아들의 추악한 범죄 사실과 몰락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모든 야욕과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섰다. 그들은 검찰 특별 수사팀이었다. 강 회장님,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의 발표에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하며 끌려갔다. 준호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는 미소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숨김없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소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미소 씨, 저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의 계약은 당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미소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목 뒤 나비 문신과 손에 든 용문양 음반지는 이제 그녀의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시작을 축하하는 듯 빛났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라는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 바로 이준호를 찾은 것이다. 장례는 이제 준호와 미소를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글로벌 홀딩스, 이준호 대표 김씨 가문 비극의 후계자 김미소 구원이라는 헤드라인을 외치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이제 미소를 단순한 재벌가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강인한 여성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호는 베일에 쌓여있던 차가운 CEO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며 모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켜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미소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강 회장의 몰락은 재계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불법 행위와 김씨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준호 리 지안는 자신의 할머니와 이모들이 강 회장과 결탁하여 자신을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들을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글로벌 홀딩스는 준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새롭게 정비되었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표방하며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김미소 킴미소는 마침내 어머니의 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고 동생은 준호의 도움으로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미소는 더 이상 가족의 짐을 홀로 짊어진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며 점차 성장해 나갔다. 강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김씨 가문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사실이 재조명되었다. 준호는 미소와 함께 김씨 가문의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미소의 나비 문신과 용문양 은반지는 김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김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역사적인 선조의 용유물은 마침내 미소의 품으로 돌아왔다. 선조의 용유물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김씨 가문의 지혜와 정신을 상징하는 예술품이자 역사적 기록이었다. 미소는 자신의 유산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나비의 꿈 재단들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우한 환경의 예술 영재들을 지원하고 전통 예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미소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어느 날 미소는 새로 개관한 나비의 꿈 재단의 미술관에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을 전시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김씨 가문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특히 그녀의 나비 문신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용문양 은반지를 재해석한 주얼리 컬렉션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미소의 어머니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딸의 전시회를 보러 왔다. 어머니는 미소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우리 미소,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줄 줄이야. 어머니의 손목에는 미소가 선물한 용문양이 새겨진 섬세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된 가족의 상징처럼 빛났다. 그때 이준호가 미소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은 정말 눈부십니다, 미소씨.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미소는 준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건 준호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 뒤 나비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식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미소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하룻밤의 우연을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운명이 되었다. 미소는 더 이상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되찾고 재능을 꽃피웠으며 진정한 사랑을 찾은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찬란한 빛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미소 킴 미소의 삶은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만개한 봄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글로벌 홀딩스 이준호 리지한 대표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나비의 꿈 재단화의 존경받는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준호와 김미소의 관계는 단순한 하룻밤의 우연과 복수를 위한 계획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적인 사랑으로 깊어졌다. 준호는 미소를 통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중독되었고 그 중독은 곧 헌신적인 사랑으로 변모했다. 미소는 준호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모든 아픔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와 사회 전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미소는 그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웠다. 강 회장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김씨 가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미소를 해치려 한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장기 복역하게 되었다. 그의 가문은 재계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미소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딸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고, 동생 또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온전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다. 미소는 나비의 꿈 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전통 예술의 계승에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했다. 미소는 이제 어릴 적 꿈꿨던 화가의 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미소는 재단이 주최하는 야외 미술 전시회에서 직접 그린 그림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김씨 가문의 용문양과 그녀의 나비 문신을 모티브로 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전시회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아이들은 미소의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감탄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미소는 준호와 함께 미술관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햇살 아래 미소의 목 뒤 나비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식처럼 빛났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용문양 은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준호가 선물한 결혼 반지가 나란히 빛났다. 준호는 미소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소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빛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미소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준호 씨. 당신은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은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미소는 더 이상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되찾고 재능을 꽃피웠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고, 그 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을 선사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결국은 영원히 빛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김미소 킴 미소 24살. 그녀의 삶은 새벽녘 도시의 그림자처럼 어둡고 고단했다. 밤에는 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잠시 눈을 붙인 뒤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계셨고, 막내 동생은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얇은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소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도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며 작은 위안을 찾았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은 뛰어난 미적 감각과 손재주였다. 어느 날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미소는 어두운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노인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미소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형편도 좋지 않았고 당장 집으로 가서 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급히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와 빵을 사와 노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노인은 미소의 따뜻한 손길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미소는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으로 택시를 잡아 노인을 가까운 응급실로 모셨다. 노인은 미소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네. 정말 고맙네. 라고 중얼거렸다. 미소는 노인을 병원에 인계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